수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망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월요일 경제포커스 KBS 허유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먼저 그동안의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19일이었는데요. 이 정부와 서울시가 브리핑을 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200개 아파트는 약 40만 가구가 해당하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행됐고 기간은 9월 30일까지 6개월 그리고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단어를 이제 그대로 풀어보면 되는데 원래는 신도시 개발 같은 개발 예정지에 이제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워낙 아파트 값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2020년에 아파트로 이 제도가 옮겨온 겁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아파트를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네. 또 2년 이상 직접 거주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이 이른바 갭 투자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거나 또 가지고 있는 주택도 1년 이내에 팔아야 해서 사실상 이제 집이 없는 무주택자만 이 지역 내에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이게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된다고 하고요. 또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뭐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는 한 이제 또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 이제 아파트를 사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 제도는 동단위 그리고 뭐 재건축 구역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지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아예 구 단위로 이제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기존의 토호제로 지정돼 있던 여의도와 목동 이런 데를 다 포함하면 서울 면적의 27%가 토호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의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였다가 잠시 해제됐다가 35일 만에 이제 강남 3구 전체를 재지정한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2월에 이제 서울시가 해제한 구역은 아까 말씀하신 강남 3구의 이제 잠삼대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아파트 한 290여 곳 정도였어요. 이 지역이 이제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그때 당시에 해제를 발표하면서 든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이 돼 있고 이제 매해 이게 이제 뭐 계속 재지정이 거듭되고 뭐 개발이 완료된 데도 이제 다시 뭐 되고 이런 식으로 거듭이 되다 보니까 거주 이전 자유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 뭐 이런 민원이 많아서 풀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토호제가 해제되자마자 이제 시장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네. 이게 1월에 오세훈 시장이 뭐 이렇게 해제를 검토한다 이럴 때부터 약간 들썩들썩하기 시작해서 이제 해제가 되자마자 이제 강남 3구의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뭐 실제 수치를 보니까 토지 재지정 직전 주가 3월 둘째 주거든요. 그런데 송파구 아파트 값이 그 3월 첫째 주 전주에 비해서 0.72%가 올랐고요. 강남구 0.69%, 서초구 0.62%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게 2018년 이후에 7년 만에 보이는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거래량 급증했고 매매가도 1억 원 이상 올랐고 특히 이제 어쨌든 투기성 수요로 분류되는 이 갭 투자 거래가 상승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됐고 또 확대됐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즉각적으로는 원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35일 만에 이게 급변한 거기 때문에 매도자나 매수자나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제 토어제 재지정을 3월 19일에 발표했고 24일에 시행을 했으니까 한 5일간의 뭐 어떤 시간 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5일 동안 갭 투자를 하겠다 하는 매수자와 이제 이 시행 전에 어떻게든 팔겠다 하는 매도자 간의 거래가 막판까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때 이후로는 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좀 관망하는 분위기로 돌아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른바 뭐 부동산 불장이었어요. 근데
너무 성급하게 해제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브리핑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긴 했어요. 3월이 되면서 이제 토어제 해제가 이제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뭐 언론 기사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반응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이게 이제 배포 자료에서 이 서울시가 냈던 자료를 통해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3월 9일에 낸 자료에서는 거래량과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이 미미하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로 호가가 상승을 하긴 했으나 실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이렇게 자료를 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후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요게 해제된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실거래를 분석해 보니까 이후에 이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해제 전 30일보다 3.7%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된 거예요. 이제 1월까지는 대체로 집값이 하락세였던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이 해제 혜택을 받은 아파트 값이 이제 어쨌든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도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뭐 자료 조사나 뭐 현장 반응 이런 것들을 다 본 이후에 이제 이틀 만에 전격적인 토어제 확대 재지정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이 토어제 해제 시점이 부적절하다. 또 아쉽다. 이렇게들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초에는 이사 수요가 많이 몰리고 신학기 이전에 이제 네. 아무래도 이사하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되는 기조 속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매매 심리가 자극됐을 거라는 게 주요 이제 평가 이유입니다. 네, 이번에 토어제 확대 재지정하면서 집값 안정 대책도 제시됐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기로 한 건데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정부가 토어제 재지정을 발표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집값 안정화 뭐 대책의 일환인데요. 금융권 자율 규제라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상 이제 갭 투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이제 당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반강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에 따라서 시중은행들은 지난주부터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들의 신규 대출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보면 이 갭 투자 아파트에 들어갈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 대출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 새 집주인이 집을 사는 이 갭 투자 이 조건부 전세 대출을 막는 게 핵심이거든요. 기존에 이런 대출이 가능했던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모두가 이제는 신규로는 이제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5대 시중은행 모두에서 이제 관련 대출이 불가능해졌고요. 또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우리은행이 잠깐 풀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28일부터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5대 시중은행이 다주택자의 주담대에도 이제 불가해진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금융위도 원래는 이제 수도권이랑 비수도권 정도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이 주담대 신규 취급 건수를 이제 파악을 해왔대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서울 내 자치구별로 세분화해서 이 가계대출 규모를 관리하고 또 이 자금 이 출처도 수시로 이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토어제 확대 재지정된 이후에 지금 아파트 값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걸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주간 가격 동향 조사거든요. 이제 넷째주죠. 저번 주가 이제 3월 넷째 주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그래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전주 대비해서 0.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세는 계속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 전주 0.25%와 비교를 하면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꺾인 겁니다. 특히 이제 좀 이제 구역별로 보자면 가장 이제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고 이제 꾸준하게 강세를 보였던 이 송파구 집값은 3월 셋째 주에는 0.79% 상승이었는데 이제 마이너스 0.03%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그리고 강남구 역시 상승폭이 0.36%로 줄었고요. 서초구도 뭐 0.69%에서 0.28%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토지로 신규 지정된 용산구도 이제 3월 셋째 주에는 0.34%였다고 하는데요. 0.18%로 상승폭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 부동산원은 재건축 등의 일부 선호 단지에선 상승 거래가 체결이 되고 있지만 이 국지적인 급매 수요와 관망 심리 확대로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축소됐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단
투기 수요가 있는 갭 투자는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좀 상승폭이 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하락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당장은 매매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이 가격 오름세가 진정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간 동향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이제 극약 처방이 필요한 수준이라는 판단이 들었으니까 이제 토어제 구역을 아예 이제 확대를 해버린 거겠죠. 네, 강남 3구 전체를 해버렸죠. 네. 그런데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건 이 매수세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번질 수 있고 또 이제 이른바 이제 똘똘한 한 채 에 대한 이런 수요는 사실 좀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를 막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 토어제가 풀리면서 이 5년간 눌려있던 이 매도세와 매수세가 폭발하기는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정부와 서울시가 토어제 재지정을 발표하면서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마포구와 성동구 이런 인접 지역도 투기과열 지구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거든요. 이 풍선 효과가 계속 이제 어쨌든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풍선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요. 왜냐하면 강남 뭐 용산에 갭 투자하려던 수요가 일시적으로는 뭐 이렇게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뭐 대체 투자처를 찾아볼 수는 있어도 이 완전한 대체지로서 작용을 하진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고요. 이제 다만 또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오락가락한 정책 혼란에다가 이제 좀 어쨌든 불안 심리가 커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규제로 과연 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미지수로 남고요. 또 이미 올라버린 이 가격에 대한 사람들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나? 그것도 역시 물음표로 남습니다. 전세가가 오를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가장 뭐 직접적인 영향일 텐데요. 토어제 지정으로 인해서 전월세 물량 자체가 줄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전월세 가격이 당연히 자연히 오르기에 마련이겠죠. 직장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이런 입지적인 요인 때문에 임대차 수요가 아마 뭐 그냥 변동 없이 뭐 그대로 유지되는 수준일 텐데 이 갭 투자 차단으로 출하될 전월세 물건이 줄게 되는 건 아무래도 불안 요인이고요. 여기에 이제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이 이제 올해보다 이제 절반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급이 또 받쳐주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 있는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요. 또 이제 뭐 부용 부담 때문에 일단 전세를 끼고 사뒀다가 뭐 이제 임대차 그 계약 기간이 끝나는 2, 3년 후에 이제 들어가서 실거주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갈아타기가 이제 불가능해지니까 사실상 이제 실수요자들의 주거 이동 사다리가 끊겼다 이런 지적도 또 나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계대출이 점점 엄격해지기 때문에 이 이게 받을 수 있는 대출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 실수요자들은 주택 매입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이 토어제 재지정으로 인해서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 변수로 갑자기 떠오르게 된 건데요. 이게 2월 말까지만 해도 금융수장들이 막 은행권에 이제 뭐 가계대출 금리 내려야 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압박을 해왔는데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급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지정 직전에 열린 가계부채 대책 회의에서도 은행 자체적으로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파트 거래 시점이랑 대출 실행 사이에는 시차가 한 1, 2개월, 뭐 많게는 3개월까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4월 이후까지 가계 대출 현황을 좀 봐야 되긴 할 텐데요. 일단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계 대출이 크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으로서도 이 대출 문턱을 그냥 무작정 이제 올리기란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급변한 이 정책 때문에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고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이 이제 뭐 예측하기도 힘들고 혼란스러워져서 이게 지금 연쇄적으로 영향이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올해 이제 2-3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금통위원들도 가계부채와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좀 주시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었어서 이게 지금 경기 침체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인데 토어제 재지정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 같은 거를 고려하면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겠냐. 4월은 건너뛰고 뭐 하반기로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네, 허유진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고온 건조한 날씨